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엄청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특히 뭐 에코브로 PM이라든지 첨보 이와 같은 주식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여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셔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많이 혼란스러우실 상황일 텐데요. 저는 전기차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왜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하는지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LG화학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이제 LG화학 차트인데 19년은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죠.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2020년 들어서는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또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2019년은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2020년 초반, 그리고 지금은 왜 이렇게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말씀드리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지난 1년의 히스토리를 좀 빠르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 주가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또 이렇게 떨어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처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판매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했었고, 테슬라가 판매 부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뭐 별로 안 좋은 이슈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사망사고도 계속 있었고, 그로 인해서 또 이와 같이 판매 실적도 안 좋았었던 거죠. 그러면 과연 테슬라만 그런 문제가 있었냐? 그렇진 않았어요. 미국에는 테슬라가 있다면 뭐 유럽에는 이제 벤츠나 BMW 같은 이제 독일 3사 역시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히 안 좋았었고, 심지어 주행 거리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많이 나타나서 전기차가 생각보다 별로 안 좋네,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중시켰던 게 작년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전기차를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엄청 많이 줬었던 게 지난 몇 년간의 추세였어요. 근데 최근에 그 정책상으로 보조금이 이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량이 많이 안 나가요. 테슬라도 계속 실적이 안 좋고,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독일 3사 역시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이제 중국마저도 보조금이 떨어지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줄면서 전기차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타네? 막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죠. 전기차가 계속 이렇게 판매가 안 되는데, 사실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은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캐파를 엄청 키워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데 이거 공급 과잉이 아니냐. 이거 더군다나 국내 3사 배터리 제조 업체가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해서 영업 현금 창출 능력 대비 현재 너무 투자가 많아서 재무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해명을 합니다. 공급 과잉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이 작년에 계속 나왔어요. 뭐 작년에 충남 예산, 강원도 평창, 경북 군위, 경남 김해 줄줄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계속 나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 부분에서도 많은 의심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작년 1년간의 전기차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대반전의 서막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탄소 배출 제로를 확정을 합니다. 핵심 골자는 50년에는 탄소 배출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에 나선 것, 무조건 전기차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적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테슬라 역시 2분기 연속 흑자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년에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 9년 들어서 계속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0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로 해서 떨어진 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전기차에 투자하는 이유 세 가지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 제로라든지 테슬라의 꾸준한 매출 이런 것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이유는 사실 최근에 나온 그린 뉴딜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증가했었고 재정을 확장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고요. 이 그린 뉴딜은 사실 전기차가 당연히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아이템이죠. 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그린 뉴딜 사업은 3차 추경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면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당연히 그린 뉴딜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고, 전기차 배터리 중에 하나인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이지만 앞으로 빠르게 상승할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 삼성 SDI 실적 역시도 계속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많은 분들이 현재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용 플랫폼 출시예요. 최근에 계속 내연기관차를 개조한 전기차가 아니라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그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로 전용 플랫폼 기반 전기차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 계획이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도 골프와 같은 대중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말을 하면서 최초로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이 되는 차예요. 전용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기차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코나, 볼트 이런 전기차들은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기반으로 해서 변형 형식으로 나온 전기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이 잘 팔리냐 못 팔리냐, 코나가 잘 팔리냐 못 팔리냐에 따라서 전기차의 향후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좌지우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나 소재 업체 입장에서도 향후에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았었고요. 또 대량으로 생산되지 않고 딱 그 모델만 생산되다 보니까 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인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규모의 경제가 허락이 안 되다 보니까 단가도 당연히 쌀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계속 비싼 차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생산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전기차가 규모의 경제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전기차 가격이 싸지겠구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특징은 이제 공급자 관점에서도 아예 전용 플랫폼으로 생산 그 라인을 해버리면 전기차를 하나 만들었다가 그게 잘 못 팔린다고 그 플랫폼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플랫폼을 일단 지워버리면 한 모델이 잘 안 되더라도 그 다음 모델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기차가 계속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배터리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들도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왜 못 사나요? 첫 번째는 사실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전기차가 아무래도 보통 일반 차들에 비해서 같은 모델인 경우에 전기차가 훨씬 많이 비싸다는 점. 두 번째는 어쨌든 주유소 수만큼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없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많이 방해되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EU에서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려는 정책을 꾸준하게 내고 있고, 내연기관차를 퇴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 독일의 폭스바겐과 벤츠 완성차 업체들도 계속 내연기관차를 줄이겠다, 전기차를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이 부분이 꾸준하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16년 경우에는 70%나 이미 낮아진 상태, 26년에는 거의 100달러 수준으로 지금보다도 거의 반 가격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차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격 범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기차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충전 인프라들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어요.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는 15,000여 개인데 말까지 15,000개를 더 늘려서 3만 개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전기차 시장은 이 정도 속도로 이게 연 한 20% 이상 성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전기차를 투자함에 있어서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테슬라의 내재화를 좀 우려를 하셔야 돼요. 테슬라가 전기차용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큰 타격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이 그 글로벌 넘버원이 일본의 파나소닉이고요. 그다음에 CATL 중국 업체예요. BID 중국 업체고, 그다음에 4등 정도가 현재 LG화학. 이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의 배터리가 현재 내연기관차에는 어떤 기능과 막 대응을 시킬 수 있냐면 바로 엔진입니다. 엔진이 현재 그 연비라든지 출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그 완성차 업체들이 자신들의 기술로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배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배터리도 출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이거를 배터리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자신들의 엔진을 만드는 것처럼 테슬라가 자기가 직접 배터리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배터리는 1대1로 엔진과 비교된다. 자동차 성능의 모든 기본 요인이 엔진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출력, 토크, 연비,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업체한테 완전 넘길 수가 없을 거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엔진과 전기차 배터리를 1대1로 대응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연기관차의 엔진은 토크, 출력, 배기량, 연비, 주행 질감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향후 전기차는 뭐 차체 무게라든지 뭐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집중을 되고 있어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사실 조금 기우에 가깝고요. 지금 보시면 완성차 입장에서도 배터리 아웃소싱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중국산 배터리가 발전하는 가능성이에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NCM 방식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로 이용해요. 근데 반면에 중국 업체, 아까 보셨던 뭐 CATL이나 BID 같은 경우에는 LFP 방식을 주로 씁니다. 현재는 NCM 방식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삼성 SDI나 LG화학이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중국 업체에서 LFP를 극도로 발전시켜가지고 NCM 배터리를 안 쓰게 되면 그러면 또 삼성 SDI나 LG화학한테 굉장히 약재가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긴 있어요. LFP 방식은 중국의 CATL이 만드는 방식이고 NCM 방식은 LFP보다 높은 기술인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I도 NCM을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는 NCA를 적용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신한의 정용진 수석연구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현 시점에서 글로벌 완성차의 LFP 배터리 도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국 내에서 한정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전기차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 사항들은 현재 많이 제거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관련 종목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배터리 부분에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들이 있고요. 소재 부분은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특수 소재는 첨보, 후성,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뭐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이랑 삼성 SDI,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첨보
요 정도가 굉장히 전기차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업로드하는 내용은 아마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가 아마 리뷰하는 영상들이 조만간 계속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 관련돼서 좀 알아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